내가 한 자리 안에서 일필휘지로 그냥 쏟아낸다고 해서 입체적인 게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네. 또 만들고 하는 게 또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닌데 과연 신태준이라는 사람의 콘텐츠를 만드는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자신만의 프로세스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좀 나왔거든요. 당연히 팁이 있습니다. 당연히 팁이 있고 중요한 건 각자의 팁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실제 팁이 될 때까지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려요. 이걸 음. 한다고 드라마틱하게 확 달라지느냐, 뭔가 비슷한 행동을 과거에 해왔던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한다고 그렇게 뭔가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제 프로세스를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일단 일상에서 계속 영감을 얻죠. 메모를 해 놓습니다. '콘텐츠를 만들어야지.' 하고 딱 앉아서 콘텐츠를 만드는 거는 저는 되게 비효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입체적인 콘텐츠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자, 음. 입체적인 콘텐츠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이 안에 되게 다양한 시각이 들어가 있으면은 입체적인 콘텐츠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자리 안에서 일필휘지로 그냥 쏟아낸다고 해서 입체적인 게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뭐 목욕탕에 있거나 아기 보거나 하는데 멍 때리고 있는 순간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걸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주제를 뽑아낸 거는 아이를 육아하면서 음. 설거지하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잡아낸 거예요. 음. 이 상황의 것이 콘텐츠로 하나 들어온 거예요. 점으로 하나 들어왔다고 칠게요. 그리고 나서 이 콘텐츠를 머리에다 담아 두고 인제 그냥 살아요. 하루를 살든 아니면 잠을 자든 순간랩 강의를 하든 뭐 그냥 그래 살아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와중에 힌트를 줘요. 내가 어. 잡아 놨기 때문에 무의식에다 던져 놓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건데 여기서 해답이 나오네.' 그럼 그걸 다시 메모를 또 해 놔요. 키워드로 딱 정리를 하죠. 왜냐면 일상이나 여기서 다음번 힌트를 주니까. 그럼 나는 다른 환경으로 옮겨졌는데 저는 이제 그걸 동시성이나 이런 걸 믿는 사람으로서 그게 반드시 오거든요. 이게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이걸 믿고 봐야 되는 거라서.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걸 키워드로 또 정리를 해 놓죠. 그리고 나서 적당한 때를 보는 거죠. 언제 나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조합을 만들 것인가. 뭐 아이들 자고 나서 혹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혹은 뭐 인제 유치원 보내고 나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합을 한 다음에 초안을 써요. 아까 키워드 정리한 것만 가지고 초안을 써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인제 또 던져 놔요. 초안만 써 가지고 일단 올려 놔요.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 초안을 던져 놔요. 음. 그리고 나서 또 뭔가 일을 하죠. 사람을 만나고 책을 보고 이러면서 또 거기서 또 뭐가 더 더해져요. 그 와중에 또 다른 아이디어는 또 생각나는 거예요, 다른 콘텐츠 아이디어는.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브런치에다가 올리고 이걸 뭐 카페에다가 올리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볼 수 있는 단계에 갈 때는 한 번 또 수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 있다가 나중에 책으로 낼 때는 책을 쓰는 그 한 궤로 뚫을 때는 또 그 상황에 맞춰서 이게 또 한 번 더 수정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이미 퇴고가 여러 번 되고 굉장히 입체적인 환경에서 저는 다양한 시각에서 수집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책을 쓰다 보니까 이게 책이 좀 묘한 책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지? 이 사람은 어떻게 썼지?' 이런 소리 많이 듣는데 그 이유가 저는 한 명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각각의 환경에 놓여 있는 제가 대신에 이거는 사실 그걸 믿어야 돼요. 무의식의 힘을 믿으셔야 돼요. 무의식에다가 던져 놓으면은 나한테 계속 세상이 힌트를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